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저희들 나눌 이야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내년도 최저 임금이 발표가 됐어요. 7,530원으로. 그래서 이제 이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개원가의 타격이 클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 현재 개원가에 계신 우리 이동주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영난이 가중 우려된다고 이렇게 기사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게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병원을 경영하면서 생기는 비용 중에 이제 인건비를 지출하는 거는 그렇게 아깝지는 않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서 착해서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어차피 그렇게 지출이 된 돈은 없어지는 돈은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수입으로 가는 돈이니까 그런 돈은 사실 우리가 흔히 그냥 소비되는 돈보다 훨씬 더 뭐 괜찮은 지출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뭐 그것이 미치는 어떤 경제적 효과 같은 건 제가 뭐 그런 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걸 설명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것이 왜 특별히 병원 개원가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냐면 이게 우리가 어차피 인건비라는 것이 비용으로 증가가 되면 그것이 상품의 가격으로 이제 반영이 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직종은. 그렇지만 이제 이 개원가에서는 가격이라는 게 국가에서 정해져 있잖아요. 수가라는 것으로. 그게 뭐 우리가 비용이 늘었다고 해서 가격을 수가를 늘릴 수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게 특히나 이제 개원가에서는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개원가의 특수성들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앓는 소리 한다, 막 이렇게 병원이 괜히 앓는 소리 한다, 돈도 잘 벌면서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네네. 뭐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뭐 잠깐 노이즈가 왔었는데 노이즈가 아니라 뭐 공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되게 국제적인 방송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계신 서성희 원장님이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서 원장님? 음성이라도.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캐나다 어디 계시고 뭐 하시는지 간략하게 정체를 밝히세요.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예. 정체를. 네. 4천만이 잠깐만요. 궁금해요. 5천만인가요? 네. 저 여기 밴쿠버, 뭐, 엄격히 말씀드리면 밴쿠버라고 하는 데는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큼 좀 유명한데, 저는 여기 랭리라는 데 살고 있고요. 뭐, 일은 뭐, 가정의학과 조그만한 거 하고 있습니다. 예, 끝났습니까? 뭐, 크게 뭐, 장할 거 없습니다. 네. 네. 사실 자랑할 게 되게 많으신데 오늘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랑할 게 있어요. 저희가 되게 국제적인 방송이고 이원 지금 생방송은 아니면 녹화 방송인데 그렇네요. 어쨌든 예. 원장님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한국이 최근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그 최저임금 협상이 뭐 우여곡절 끝에 타결이 됐어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지금 거긴 새벽인데.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네네. 있습니다. 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보다 한 1,000원 좀 넘게 이제 인상이 됐거든요. 7,500, 죄송합니다. 30원. 예,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의료계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개원가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 근데 우리 이제 이동주 원장님은 뭐 그 정도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생각하지 않다. 이렇게 뭐 되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또 함께 사는 사회. 예, 뭐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 네. 어쨌든 제가 바로 옆에서 왜곡을 해버렸네요. 네. 이따 다시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원장님이 그 캐나다에서도 입장에서 이 최저임금은 또 캐나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는 아직 좀 발전하는 그런 급격하게 발전한 사회다 보니까 이게 이슈기도 한데 캐나다 사회는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 캐나다는 이제 지금 제가 사는 곳은 여기 환율로 여기 돈으로 10달러 50센트. 어려워. 예, 10달러 50센트면은 8,000원? 지금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돈은 한 8,500원 넘을 겁니다. 비슷하게 맞췄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정부에서 정한 이제 최저 임금이고, 보통 이제 뭐 이런 병원, 만약에 뭐 이런 뭐 가정의학과에서 뭐 이렇게 일하는 그런 분들이다. 그러면 이제 그거보단 더 많이 받죠. 한 15불, 17불 정도 받죠. 원내 일하시는 일반 직원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화 받고 예약하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현지 말로는 뭐 MOA, 메디컬 오피스 어시스턴트 이렇게 부르는데 있어 보여요. 네, 아, 역시 뭐 아무거나 그럼 써먹으시겠다고. 물론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예, 뭐 이제 그런 분들 그리고 만약에 뭐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합병원에서 뭐 근무하신다 그러면 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뭐 간호사님들이다 그러면은 뭐 더 많이 받죠. 네, 네. 돈을 많이 버냐고요? 아닙니다. 그 부담이 더 그래 많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부담이 많지 않냐? 저희가 이제 얘기한 것 중에 방향이 하나가 이제 임금을 올리는 거는 좋은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재화의 기초적인 어떤 그 비용이 올라가고 서비스의 비용이 올라감으로써 결국 최종 그 소비자에게 결국 부담이 올라가면 그게 과연 물론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되지만 과연 그 효과가 어떨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저희는. 제가 볼 때는 네. 그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기 미국이나 캐나다 뭐 유럽의 나라들처럼 네네. 이제 의료 수가도 올라가야겠죠, 당연히.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지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게 그게 문제죠. 문제라는 얘기죠. 제가. 그렇죠.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 국가로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가 적게 일하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뭐 40시간 훨씬 더 밑으로 일하고 요즘에는 주 4일제 근무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의사들도 적은 숫자의 환자를 보면서 돈은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즉히 당연한 이치죠. 아, 네네.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의 의견을 잠깐 저기 좀 바다 건너 얘기여서 요약을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수가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된다. 결론이 그건 거죠. 그렇죠. 아, 네. 다행이다. 제가 이해를 했군요. 그럼 맞아. 또 다른 분 저기 이제 개원가의 입장이니까 막 지금 이제 개국을 하셔가지고 뭐 잘 아시겠지만 정신 없으신 우리 박종필 약사님 개국가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뭐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게 개국가의 입장을 대변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뭐 그 전에 제가 캐나다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네.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이게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뭐 캐나다에서 메디컬 오피서 어시스턴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약국에서 이제 테크니션들 네. 보통 보면은 페이 뭐 최소한 20불에서 25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더 받기도 해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의 책임만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 이상의 생활 수준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이 지지대가 돼주거든요. 네네. 네, 근데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최저임금이 지금 뭐 7,000원이 넘어갔고 내년이 되면 또 8,000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정말 최저지 그거에서 더 얹어주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과연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희 뭐 개원가나 아니면은 뭐 약국가도 마찬가지고 수가로 이어질지는 정말 미지수고 그 이외에 다른 뭐 이제 소상공인 분들 뭐 편의점 하시는 분들 뭐 세금 감면 혜택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카드 수수료도 낮춰주고 뭐 이런 것도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만큼 따라가지는 못하죠. 네, 그러니까 뭔가 정부에서 지금 돈을 더 세수를 걷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최저임금 오르면 사실 세수도 왕창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이제 소상공인들을 짜내서 세수를 늘리려는 거로 저는 보여요. 사실 근데 저도 그건 이제 좀 안타까운데. 장기적으로 예. 봤을 때는 최저임금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기사의 다른 부분은 그 직원이 150 얼마를 받고 그 소상공인 그 뭐 일종의 뭐그 편의점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180만 원을 가져간다. 그래서 폐업해야 된다. 이런 기사도 잠깐 보긴 봤는데 어쨌든 최저임금은 그래서 정부가 그 최종적으로 이번에 발표할 때 공약에 2020년에 10,000원이 목표인데 하여튼 이번 내년에 시행해보고 그 속도를 조절하겠다. 일단 그렇게 하여튼 적당히 스무스하게 마무리를 지은 것 같아요. 전혀 뭐 그
최저임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조 교수님과 저기 이보현 약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네. 그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이렇게 기사들이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 꽤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면 뭐 네. 맞벌이 부부가 네. 이렇게 부부가 내가 워킹맘이죠. 네네. 워킹맘이 내가 돈을 벌어서 오면 이모가 이제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들을 가사 도우미들을 이모라고 하잖아요. 이모한테 주면 끝이다. 네, 라는 네. 기사를 봤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또 뭐였죠? 그 뭐 공무원 월급보다 많다. 뭐 구급 공무원 월급보다 많다. 사실 구급 공무원은 기본급 외에도 여러 가지 수당이 그렇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소 비교하기 어려운 거고요. 구급 네네. 공무원도 지금 그 비교한 건 내년도 최저 소득이랑 현재 구급 공무원 월급이랑 비교한 거기 때문에 기본급이랑 네네. 비교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최저임금이 지금 7,530원인가 그렇게 됐잖아요. 네네, 그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도 모든 사람이 그 최저임금을 다 사실은 받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최저임금보다도 못 받는 사람의 비율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됐을 때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 사람의 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 사업자들 그렇게 안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것도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노동 생산성 오늘 잠깐 뭐 TV에서도 보니까 이 임금이 올라가는 이유는 노동 생산성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네. 노동 생산성은 뭐 지금까지 몇 퍼센트 증가했는데 뭐 최저임금 뭐 몇십 배가 늘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뭐 하던데 그걸 단순히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지금 사실은 그 격차가 벌어졌죠.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네, 격차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고 있는 사회에서 그런 최저선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 근데 저는 네. 제가 경영을 해보지 않고 저도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라서 네. 제가 피부에 와닿는 건 없는데 네. 그냥 이상적으로 제 생각으로 네. 좋은 의견이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원가에서 그 경영난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 자체가 아예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저는 네네. 이제 그 기사에 대한 얘기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어떤 상품의 가격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현실이 우리나라 개원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그 정도 수준 아니겠어요? 그 다른 사회적 영향을 얘기하기보다는. 네, 맞습니다. 나홀로 약국을 하셔서 아까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셨던 약사님 혹시 뭐 깨달으신 게 있나요? 깨달은 거는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직군에 지금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병원에 이제 간호사라든가 네. 약국의 직원들이 최저임금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직률이 높아요, 이 사람들이. 네, 그거는 자기 임금에 대한 불만 이런 거 있거든요. 타 직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계기로 인해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이직률도 좀 줄 수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또 그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받으면 네. 또 뭐 일도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네. 것도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올려간 거를 다시 내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해서 더 잘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아무 생각 없다고 하시더니 뭐 그 사이에 순발력이신지 뭐 제가 감동받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참 듣고 계시죠? 네, 서 원장님 저기 이 한국의 의견 저기 만만치 않죠? 괜찮죠? 좋은데요. 네. 그렇죠. 감동하시는 소리 저는 옆에 있어서 들리거든요. 근데 다 이게 녹음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다음에 그리고 난 또 한 가지 뭐가 네. 그러냐면 난 경영자 입장에서 자꾸 이제 말씀을 그렇죠. 드리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병원 직원분들의 월급은 결국 병원의 수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보건 의료계에서 종사하시는 어떤 의사가 아닌 분들도 좀 의료 수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월급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국 병원의 수입이 많은데 직원들 월급 안 올려주고 그렇게 악덕 그 원장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병원의 수입이 충분히 직원들 올려줄 만한 수입이 있으면 네. 직원들 월급으로 그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네. 결국엔 그 병원의 수입이 올라가려면 결국 의료 수가가 정상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을 그러니까 병원 직원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같이 동조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뭐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도 서울대병원의 어떤 이제 노조나 이런 쪽에서는 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슈를 제기하는데 의료 수가를 높여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의사들과 협조가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그랬었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차원에서 말씀을 더 드리면 이게 1,000 얼마의 인상인데 이게 지금 또 각 직역별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뭐 의학계긴 하지만 또 소상공인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농촌, 어촌 뭐 심지어 하여튼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사실은 정말 겪어봐야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르는 거는 맞고 그 정도도 사실은 저희가 사실 가늠하기 어렵고 내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내다 보면 알 텐데 어쨌든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나눌 얘기는 최근에 이제 뭐 사실은 매년인지 모르겠지만 잊을만 하면 이 갑질 논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화 되면 다들 그제서야 한마디도 하시고 뭐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뭐 제약회사 회장님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자기 그 기사에 대해서 이제 좀 폭언을 했었던 근데 그게 이제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또 그 오랜 기간 그 여러 차례 그 기사가 바뀌면서 그게 좀 반복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내용을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부모를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좀 모욕감을 주는 건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슈처럼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혹시 갑과 을에 있어서 이런 갑질에 대해서 최근에 그 사회적으로 희화가 됐던 그래서 많은 패러디가 됐던 그 뭐죠? 노룩패스도 있었잖아요. 네. 캐나다에서 이 한국 정치인의 노룩패스도 좀 얘기가 오고 갔나요? 혹시 그 파란 눈이나 이 노란 머리를 하신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노룩패스 뭐 이렇게 없었나요? 그런 거 안타깝게 그런 건 없었고. 뭐 한국 사람들 너무 저기 외진 곳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외진 곳에 있나요? 농담이었고요. 어떻게 원장님 유튜브만 보고 뭐 해가지고. 원장님 이 갑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 동영상 그 녹취 파일 네. 그걸 제가 들으면서 물론 이제 그 회장님의 그런 언행이 잘못했지만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 일을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그런 길인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고용주의 입장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를 지적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이제 복잡한 일을 하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분도 참 어떻게 보면 참 조금 도가 지나치긴 했지만 조금 더 젠틀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렇죠. 됐을 거를 이렇게 좀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물론 잘못됐죠. 당연히 그거야. 상당히 균형된 시각이 좋은데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왜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의학계와 이제 맞물려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많이 병원에서도 다 근무들을 하시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의 어떤 이런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1분 1초가. 그렇죠, 교수님. 근데 그런 중요한 시간에 자기 일을 어떻게 보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런 일의 태도, 자세, work ethic 이런 게 이렇게 따라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짜증나죠. 나는 진짜 가서 환자를 빨리 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말 이런 되게 사소한 일로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괴롭히고 이러면은 정말 되게 큰 손해죠. 저는 그런 면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교수님의 갑질이다 이게 아닌 거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이 해야 되는 일인데 주변의 인물들이나 이런 보조하는 분들이 잘 못해주는 시기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곧 다시 말하면은 이 수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심지어 이제 어떤 교수님들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가 안 되는 그런 아주 단순한 상황. 진료실에서 컴퓨터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쳐라. 대신 고쳐달라. 이렇게 이제
그 전산실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전산실 직원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지극하게 이제 그 프로토콜대로 그럼 컴퓨터를 껐다가 키십시오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뒤에 있는 전선을 뭐 뺐다가 다시 연결해서 하십시오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실제로. 네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냐면은 이야기 본질은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5분이 네.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나한테는 이게 상당히 큰 손해다. 내가 1년에 얼마를 버는데 내가 1시간에 얼마를 버는데 내가 너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직역하자면 내가 너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전화로 해야겠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당장 내려와서 네가 해라. 그래서 이제 이게 상황을 보면은 이해가 될 만한데 거길 또 잘라서 딱 하면은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되게 그러니까 갑질인 거죠. 그게 지금의 갑질인 거죠. 아까 그 회장님의 경우도 전후 사정이 있었을 텐데 딱 잘라서 그것만 편집하면 완전히 완사이드로 나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네. 이거 좋은 시각이에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연결을 정말 잘했어요. 그죠? 근데 뭐, 저는 네.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엔 우리가 그 갑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변명의 대표적인 주제잖아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대부분 그럴만했다라는 그럴만했다. 그래서 뭐 되게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그 가정 폭력 이런 것이나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맞을만 했다라든가 뭐, 네네네. 뭐 아니면 왕따 문제에서도 걔는 왕따 당할 만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게 전혀 어떤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의 문제의 초점은 이게 그럴 만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한 상대편에 대한 애티튜드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냐. 지금 뭐 어떤 교수님이 자신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클레임을 했다 하면은 그거를 정중하게 얘기했으면 되죠. 정중하게 얘기하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뭐 그냥 정말 내 시간은 소중한데 이렇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와서 좀 봐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얘기했다면 뭐 얼마든지 그거는 용납이 되는 거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사장이었나요?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은 그게 아무리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고 가족을 들먹이고 그거는 그 이전 전후 사정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제가 뭐, 실례를 참고로 이전까지 모 회사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네. 저희의 방향과는 무관하다는. 네. 맞아 말씀하시죠. 제가 실례를 들면 저도 환자를 늦게까지 되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보다 보면 환자가 뒤에 밀려 있고 네. 환자들은 밖에서 막 빨리 안 봐준다 아우성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꼭 그 퇴근 시간쯤 되면 이 전산 시스템이 느려져요. 이상하게 버벅거리기 시작하고 막 네. 자기도 퇴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전산팀에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죠. 나서 비슷한 경우네요. 빨리 전화해서 이거 빨리 좀 복구해라. 환자 네, 빨리 그렇죠. 치료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 나도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 사람한테 욕을 할 수 있죠. 빨리 와서 해결해달라. 왜 빨리 안 오냐. 네. 불렀는데 5분이라도 안 오고 환자를 기다리고 있고 외래는 완전히 올 수도 없다. 이거. 네. 짜증을 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빨리 해서 해결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할 수 그럼요. 없는 그거는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런 애티튜드 차이인 것 같고 네. 저는 그걸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이 갑질하는 분이 아마 창업주가 아닐 거예요. 창업주의 아들. 2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가 이상하게 들어와서 네네. 이 옛날 조선시대 신분사회가 넘어오면서 자본주의하고 이상한 결합을 해가지고 직역의 차이가 신분의 차이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는 하는 일이 다른 거지 신분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서로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도와주는 보조해서 하는 직역의 차이일 뿐이지 그 사람의 신분의 차이라든지 인간성의 차이, 인격의 차이는 아닌데 그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게 심한 게 의사 사회가 사실은 네. 되게 심해요. 그렇죠. 제가 수련 받았던 병원은 되게 그 의국 분위기 자체가 되게 좀 좋은 분위기였어요. 네, 좀 네. 애초에 오셨던 선생님도 미국에서 수련 받던 선생님이 의국을 열고 하셔가지고 되게 리버럴 자유로운 분위기였는데 네네. 다른 학회에 가서 다른 의국 다른 병원의 그 안과 선생님들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 저 전공의 때 같이 교수님하고 마주 앉아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막 얘기하고 뭐 이렇게 갔었는데 깜짝 놀라는 거 다른 병원의 의국 레지던트들이 아니 어떻게 교수님하고 겸상을 하고 그렇게 네. 하냐 그렇게 하냐고 네,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뭐 교수님 거 챙겨드리고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전통적인 도제 관계가 남아 있는 게 의사 사회이긴 그렇죠. 하지만 예. 그런 것도 좀 의사회가 좀 획파돼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적게 버는 사람,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남대문 다 차는 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다 결국은 사회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일들인데 네. 직역에 하는 일의 차이를 가지고 그거를 사람이 귀하고 귀하지 않다 그런 그러니까 저는 네.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얼마 전에 본 노무현입니다 영화를 생각했어요. 거기 네. 그 노무현 대통령 기사가 나오는데 네. 증언을 자기가 계속 기사를 했었는데 계속 모셨는데 네. 그 자기가 결혼식 할 때 노무현 변호사가 그때 차를 직접 몰아주고 그 신혼여행지 경주까지 자기 차를 노무현 변호사의 차를 끌고 이렇게 데려다 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은 그러니까 노무현 변호사는 그 기사를 단순히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네.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뭐 두 분 네. 그런 것보다는 일단 제약회사의 문화가 이렇구나.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영업사원분들하고 네. 컨택을 하잖아요. 근데 역시 좀 이분들의 새로운 심리적인 시각을 압박은 엄청나거든요. 월말 되면 뭐 집에 못 들어가는. 근데 이런 어떤 이런 제약 쪽의 문화가 그대로 녹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모셨어. 아, 여기 저도- 시각이 새로워. 저도 제약회사 직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뭐. 네. 근데 또 말하자. 저희 방향 편집 방향하고는 무관합니다. 저희 그 네. 제약회사 뭐 영업사원 안 와가지고 못 물어봤는데 다른 제약회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광고 되는데요. 알고 보면 이 노이즈 알고 마케팅 하시는 것 그렇게 같은데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거 편집을 하시든가 말든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른 제약회사 물어봤더니 자기네 임원들이 다 그 제약회사에서 온 사람들이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얘기를 통해서 들으면 그건 뭐 장난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뭐든지 욕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근데 웃기는 건 그 제2 제약회사에서 왔다는 그 임원들이 똑같대요. 하는 짓이. 그러니까 받은 대로 보고 배운 게 그거야.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자기들 욕하면서 그걸 똑같이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악의 전염성이라는 정말. 맞고 자란 애가 또 네. 자 이제 박종필 작사님 네. 직접 또 네. 제약회사 현장에 계셨던 분으로서 네, 뭐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도 네. 이제 일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캐나다 가서 네. 처음에 이제 좀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게 제가 레스토랑에 가서 제가 돈을 내고 먹는데 네. 이 서빙하는 친구의 태도나 이 친구가 안 저한테 맞았겠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캐주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손님 왕이다 이런 게 아직도 네. 있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는 저를 친구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기분이 살짝 나빴죠. 아하. 그런데 나중에 제가 캐나다에서 일을 할 때 보니까 네. 제가 손님을 맞이할 때도 손님들이 저를 그렇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1,000원짜리를 사든 100만원짜리를 사든 이런 거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 봐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안전이랑 비슷하게 네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인터넷을 설치를 하려고 네네. 전화를 했다가 기사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캐나다에 네. 있을 때. 네네. 그랬더니 다음에 와서 해주겠다. 네. 우리나라는 보통 그 다음날에 와서 해주든지 아니면 그날 퇴근하면서 와서 네. 해주거든요. 근데 2주일이 지나다 아하. 네, 인터넷 없이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또 전화하면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갔을 때 그때 했어야 되는데 아하. 네가 없어서 못하지 않았냐. 아하. 좀 기다려라. 아하. 근데 그게 당연한 나라예요. 당연한 나라. 네. 공항 가서 그렇잖아요. 공항 가서 체크인할 때 보면 네. 사람들 쫙 서있어서 직원 한 명만 보이고 나머지 2명은 놀고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 보고서 그대로 자기들 잡담하고 네, 그냥 그리고 이러고 뭐 있잖아요. 이제 상점 같은 데서 일할 때도 계산하다가 브레이크 타임 되면은 가요. 그냥 쉬는 시간 가요. 근데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죠. 맞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도 우리나라는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서로 수평적인 문화가 돼. 그 너무 친절한 거 바라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네. 고객님 왜 당신이 나를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여러 얘기 좋은 얘기 많이 나왔는데 저도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지면서 첨언을 하면 저는 제약회사를 이제 국내사 반, 뭐 외국계 회사를 반을 다녔는데 문화가 좀 틀려요. 예. 그 심지어 마지막 회사는 직위를 안 부릅니다. 그냥 다 님자를 붙여서 사장님한테도 님, 사장도 말단 직원한테 님.
그런 회사에 있었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만둘 때쯤 내가 외국인을 대할 때 너무 필요 이상으로 깍듯이 대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되게 좀 아까 여기 캐주얼 말씀하신 캐주얼하게 대해도 그 사람들 너무나 다양한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와도 그냥 손 흔들면 돼요. 그냥 손 흔들고 그냥 뭐 이렇게 우리처럼 고개를 숙일 필요 없고 뭐 그런 문화와 더불어 제가 사실은 그래서 약국을 처음 할 때 그런 걸 좀 없이 실제로 또 제가 좀 약간 그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좀 직원과의 어떤 그런 수평적인 외국계가 되게 수평적이거든요. 그래서 존댓말도 쓰고 되게 존중하고 심지어 잔소리를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 나중엔 제 위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회의 성숙도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해서 심지어 너무 직원 때문에 나중에 힘들어서 막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게 안 된다고 우리 사회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하면서 이게 학생 때부터 그렇게 네. 습득이 안 돼. 그런 게 익숙하지 네. 않아서 그래요. 네. 누려고 뭐라고 네. 하고 이게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거를 풀어주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약국에 먼지는 쌓여가고 뭐 쓰레기가 쌓여가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주제였던 것 같고요.